여러분 반갑습니다. 창국 박사입니다. 내일은 수능 시험이 있는 날이죠. 일단 대부분 우리 청취자 여러분님들은 아시겠지만 내일 시장은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 30분에 폐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9시에 컴퓨터를 켜고 HTS를 키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고요. 평소보다 조금 1시간 정도 더 푹 쉬셨다가 시장을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수험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잘 되리라 믿고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시험 잘 볼 거라 생각을 하네요. 자, 오늘 시장 결론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또 강한 상승장이 이어졌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어제보다 오늘 월등히 많은 5천억이 넘는 자금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시장을 다시 쫙 펴놓고 본다면 코스피 기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화학,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 이미 400조를 넘었고 SK하이닉스도 80조 가까운 시총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LG화학도 60조 가까운 시총이기 때문에 이 세 개 회사만 합쳐도 벌써 550조가 훌쩍 넘습니다. 즉 코스피의 약 40%를 차지하는 이 시가총액 규모가 오늘 강하게 움직이면서 삼성전자 2.5%, 그리고 하이닉스 8%, LG화학 4%이기 때문에 기본 도합해서 3% 올랐다 치고요. 그러면은 지수의 영향력이 높은 세 종목이 3%가 올랐다. 그럼 5화를 작용하는 이 세 종목이 시장을 끌고 갔다라고 봅니다. 그냥 시장을 완전히 영체영체 끌고 갔기 때문에 어쩌면 나머지 종목군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특히 이제 장 초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묶어놓고 박스권을 잡아놓고 횡보 흐름 속에서 순환매가 돌긴 했는데, 종목군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2차 전지 섹터가 있으면은 몇 개 종목은 가는데 그 외 모든 종목군들이 윗꼬리를 만들어 버리고, IT 반도체 섹터도 그래요. 예를 들면은 20개의 종목이 있으면 한 3종목은 끝까지 올라가는데 나머지 종목은 수급이 전부 다 빠져버립니다. 즉 종목의 압축과 종목 선정이 조금이라도 엇나가면, 혹은 예를 들어서 나는 스윙으로 보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 바로 손절이 나가야 돼요. 근데 모든 종목은 이런 식으로 손절을 치면 계좌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 시장이 요 며칠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종목을 단기로 봐버리면 들어가자마자 1%, 2% 손절, 그거는 굉장히 이 단기 매매에 최적화되어 있고 한 10종목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이제 매매가 잦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손절보다는 분할 매수가 오히려 이런 강세장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꼭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잘못된 섹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섹터가 불안하다 싶었을 때는 손절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IT, 반도체, 2차 전지는 최대한 천천히 분할 매수, 주중시에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괜찮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요 며칠 장중에 매매도 하고 수익도 내기도 하지만은 지난주 혹은 11월 달보다는 상당히 좀 답답한 또 어려운 시장인 듯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오늘 그런 이 답답함을 많이 느꼈고요.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의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 이런 중소형주에서 나오는 현상이겠지만, 장 초반
특히 이제 뭐 9시 10분이라든지 15분 내에 종목을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종목을 진입할 때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전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수급이 몰려서 가는 종목은 굉장히 빠르고 그 종목군들 안에서 네, 지속으로 가는 종목이 있고 또 밀어버리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솔직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이런 좀 답답한 마음 때문에 장 마치고 이제 뭐 좀 시간을 좀 할애를 했죠. 한 4시 반 50분에 끝내서 뭐 간단하게 차 한잔 하고 뭐 5시 반부터 컴퓨터 앉아서 9시까지 아직 저녁 식사를 안 했으니까요. 9시까지 뭐 그간 매매했던 종목이라든지 시장에 관심 종목이었던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유튜브에 리뷰했던 종목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했던 종목군들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서 뭐가 잘못된 건지 그리고 트렌드에 부합되지 않은 매매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 그리고 현재 트렌드를 잘 쫓아가는 건 맞는지 등등의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화이자 백신이 영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됐고 이제 시간 외에서 그러한 종목군들의 상승을 봤죠. 사실 화이자 백신 관련해서 화이자 관련주를 안 들고 있는 건 아닙니다. 뭐 KPX 생명과학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재료 노출이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시간에 전량 매도를 했는데 왜 콜드체인 종목을 오늘 종가 베팅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이 스트레스가 장이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왔어요. 오늘 왜 우정바이오를 중간에 매매를 했었고 우정바이오를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우리바이오죠. 우리바이오 상한가 들어간 게 우리바이오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왜 콜드체인 관련주들 즉 화이자의 흐름을 왜 예측을 못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시장에 너무 많은 종목을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종목의 압축이 필요한데 종목의 압축보다는 새로 나온 뭔가의 이런 걸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다 보니 유튜브에 이렇게 한정된 종목을 리뷰를 하면서도 그 다음날 다른 종목을 또 매매하는 그런 부분 등이 참 제 개인적으로도 즉 저희도 이제 매매를 하고 저도 매매를 하기 때문에 아다르고 어다른 모습 좀 보였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디테일 있는 부분으로 시장을 좀 대응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항상 이렇게 복습하고 복귀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가려고 노력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매번 시장이라는 게 꼭 그래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요. 이게 조금 지나면 또 이렇게 변하고 또 조금 지나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 무수히 변해가는 시장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시장의 변화에 순응하고 적응하고 그 다음에 시장을 이기려고 들지 않고 시장과 함께 갈 수 있어야 오래가는 투자자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전일 미국 증시 경기 부양책 기대감과 특히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상향 리포트 등이 나오면서 이러한 이슈가 나스닥의 상승을 좀 불러일으켰습니다. 장 초반부터 반도체 쪽에 뭐 우호적인 기사들로 인한 장 초반부터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특히 SK 하이닉스가 오늘 거의 8.9%까지 올라가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시가총액이 무려 어마어마한 종목이 이 정도 상승이 나온 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거기에 LG화학의 중국 배터리 생산 2배로 늘리는 이슈 등까지 코스피 시총 상위 세 종목이 거의 코스피를 압도치다
깊이 끌고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반도체 섹터 악성 리포트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좀 답답하고 화났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시장을 보고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이거를 행동으로 못 옮기는 거. 이게 조금 오늘 좀 저도 답답했습니다. 왜냐, 생각보다 안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격 매수를 안 했는데 장 초반부터 반도체 IT 섹터에 이슈가 집중됐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가부터 공략이 가능했던 부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IT 반도체 섹터 그리고 2차전지 섹터 내에도 약간의 종목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이러한 문제로 인한 쏠림 현상이 극심하게 저는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렵겠지만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 혹은 돌파가 임박한 종목들 위주로 가급적 매매를 해야 좀 더 빠르게 좀 더 크게 종목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찌 보면 시장에서 이제 펀더멘털도 중요한데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종목의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 초반 공인인증서 10일 폐지 이슈가 강하게 시장에 반응을 하면서 이제 한국 정보 인증을 우리는 대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시장에서 더 강하게 SGA와 SJ 솔루션 이 두 개 종목이 더 강하게 상가에 좀 들어갔고, 한국 정보 인증도 장중 한때 20% 이상, 뭐 25% 가까이 상승을 보이다가 단 한 번도 눌림 안 주고 좀 떨어졌어요. 이 종목들의 특징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상한가 간 종목군들 위주로 눌림이 나왔을 때 아직 일정이 남았기 때문에 눌림이 나왔을 때는 이 상한가 간 종목들 위주로만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조금 거래대금을 터뜨렸던 신풍제약이 오늘 엄청난 또 거래대금을 몰고 오면서 오전장 시장 주도주의 모습을 보였고요. 신풍제약이 가니 신일제약이 갔고, 저희도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진원생명과학을 좀 공략을 했는데 뭐 그렇게 큰 수익은 내지는 못했습니다. 뭐 한 4% 정도 바닥권에서 이제 보합해서 들어갔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죠. 왜 신풍을 못 들어갔을까라는 그런 아쉬움, 또 백신 개발 기대감 속에서 여행 섹터, 특히 이제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참 좋은 여행이 굉장히 강합니다. 거의 뭐 백신급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것 같고요. 백화점, 카지노까지 오늘 좀 강세를 보였던 하루고요. 코스피는 IT, 반도체죠. 화학, 현대, 제철 뭐 등이 강세를 보였는데, 현대자동차 섹터가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줘요. 그러나 순환매는 돌 것이다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자, IPO 관련 섹터 크래프톤이 뭐 그 전날 거의 상한가 갔다가 어제 약간 도치 캔들, 오늘은 강하게 상한가를 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카카오뱅크 관련한 예스24도 강세인데 일단은 신고가 구간을 한번 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친환경 섹터 전체적으로 보면 좀 약세를 보였는데, 저는 이제 이거는 회원님들한테 그랬죠. 풍력은 LS, 태양광은 OCI와 현대에너솔루션 정도만 지금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OCI는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가 바닥권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전히. 특히 이제 12월 14일경 최종적으로 바이든의 이제 당선이 이제 확정이 아마 그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만간 이 바이든 정권의 투자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의 또 흐름이 좀 많이 바뀌겠죠. 자, 마지막으로 장 마감 이후 화이자 백신이 영국 긴급 사용 이슈가 터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과학 시총이 낮으니까 대한과학, 투비소프트, 그 다음에 동아 소시오 홀딩스, 그 다음에 일신바이오 등등, 두 개는 상한가고 두 개는 한 5%대 이상, 7%대 등 강력한 좀 모습을 보이네요. 오늘
이제 저를 엄청난 스트레스에 빠뜨린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입니다. 네, 왜 안 했을까라는 고민들, 속상함, 네, 그런 게 좀 있네요. 자, 오늘 잠시 시장 수급하고, 네, 시장 전체를 한번 보면은 오늘 굉장히 좀 강한 네, 상승장이 일어났죠. 코스피가 일단 1.8%, 1.5%인데 코스피 100은 1.84%, 코스피 200은 1.78% 이렇게 굉장히 강했고,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많이 올랐어요. 그럼 KRX 100은 거의 2%대 상승 보였고, 기관 외인이 코스피에서 5천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 5천억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삼성전자 2천억, SK하이닉스 1,700억, LG화학 1,300억. 그럼 모든 이 외국인의 수급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LG화학에 그냥 올인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냥 이쪽에 올인했고 나머지는 팔았다 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시장이, 특히 외국인 자금들이 굉장히 종목을 압축해서 네, 쏟아붓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SK하이닉스 오늘부로 거의 시가총액 80조에 육박을 하고요. 사상 최고가가 나왔죠. 사상 최고가가 SK하이닉스도 터져서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단기간에 거의 30% 가까운 흐름이 나왔으니까 22%, 8%, 30% 맞네요. 30% 좀 넘게 이 바닥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일단은 돌파 갭이 한 번, 두 번, 세 번, 갭이 세 번 나왔기 때문에 단기 고점을 이제 치러 가는 구간으로 접어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도 여기에서 더 올라가면 단기 고점을 맞을 것 같고, 코스피 시장은 지금 현재 굉장히 좋지만 다이버전스가 약간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 혹은 다음 주 옵션 만기 시점이 근접했을 때는 너무나 적극적인 시장 참여보다는 일부 현금화를 해놓고 시장을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부 현금화 이후에 어차피 시장은 돌고 돌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LG화학도 시가총액이 60조에 육박을 했죠. 현대차 장중 한때 좀 올라주는 모습을 보이다가 수급적으로 지금 3거래 연속 좀 불리한 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일단 고가에서 좀 횡보하는 모습이고 돌파의 흐름이 나올 거라고 일단은 믿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기아차는 현대차보다는 더 강하죠. 지금 기아차, 현대차 시가총액도 별로 차이도 안 나요, 둘이. 그리고 OCI는 드디어 이제 완벽하게 7만원에 안착을 했고요. 일단은 이러한 고가 구간은 부딪히기는 할 텐데, 부딪히고 조정 기간에서도 저는 그냥 홀딩을 하고 한 저 9만원까지 좀 기다려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수급적으로 좀 명확하게 강하게 들어온 부분은 좀 부족한데, 수급의 변화와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 속에서 바이든의 이슈가 딱 한번 터졌을 때 좀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 현대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 추세 하단에 왔을 때 충분히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이 추세 하단에서 관심을 좀 갖고 기다리고 있어요. 시가총액이 낮죠. 4,300억. 근데 재밌는 게 신성 ENG 보면 7천억이에요. 현대에너솔루션 대 신성 ENG 보면, 자, 얼마나 그런 종목들은 중기로는 끌고 가면 안 될, 아니 할 수도 없는 네, 그런 종목이고, 한국전력
자기 갈 길 잘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 보면은 넵튠이 정말로 대단하게 잘 올랐어요. 넵튠이. 자,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매도 제대로 못했는데 엄청 강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아주아이비와 함께 가야 되는데 오늘은 아주아이비가 장중에 요란하게 오늘도 움직이기만 했지 뭐 별 볼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얘도 움직이긴 했는데 넵튠처럼 강한 모습은 좀 안 보여줬고요. 관련해서 TS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장중에 신풍제약이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또 움직였습니다. 1조 7천억 터뜨리면서 장 초반부터 거의 쉼없이 좀 올라와 줬고요.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뭐 그렇게 특별하게 강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고점 근처이기 때문에 뭐 항상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것도 없는 회사가 이제 10조를 찍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버블이 터지게 되겠죠. 이에 더불어서 신일제약도 덩달아 좀 따라 올라가는 모습. 그냥 신풍이 가니까 얘도 따라간 걸로 보여지고 저희는 진원생명과학을 이 구간에서 좀 들어가서 정확히 이 구간이에요. 정확히 이 구간에서 들어가서 이 슈팅을 그냥 먹고 좀 나왔습니다. 크게는 못 먹었죠. 근데 한 4.5% 정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종목군들이 이 탄력이 같이 갈 거라고 봤는데 같이 강하게 못 갔고 그 밖에 뭐 SV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이제 흐름은 좋았으나 오늘 이미 이 망치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저항 구간에서 이런 망치형은 매도로 작용을 해야 됩니다. 뭐 실제로 이제 종가에 제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잡아서 여기서 그냥 매도를 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유를 알죠.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 그 다음에 LB세미콘. 오늘은 반도체 장비주들 다른 걸 좀 봐볼게요. 디바이스 ENG라든지 최근에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군들이 더 강하게 좀 시세를 좀 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디바이스 ENG, 그 다음에 오늘 올라왔던 게 뉴파워 플라즈마도 장중 한때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피레침 떨어지면서 뭐 급락해버리고, 이덴텍 좀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군들이 좀 움직임이 오히려 더 활발을 했던 그런 시장이었어요. 오히려 시장에서 유니셈도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낮다라고 말씀드렸죠. 유니셈도 시가총액이 낮은 반도체들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다 돌파시키고 다 날려버리기가 너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거 지켜보고 IT에서 최대한 시가총액 낮은 종목군들 흐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신규 상장 쪽에서도 넥스틴이라는 종목이 있죠. 얘도 상장하고 이때 시가총액 기준이 2천억대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보통 2천억대 종목이 3천억 이렇게 만드는 이 IT 섹터가 좀 많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좀 낮은 종목군들 일단 한번 최대한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ST팜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관심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눌리시 매수 관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악성 매물 뚫었기 때문에 시세가 상방으로 좀 열려 있네요. 여러 가지 뭐 매수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구간 혹은 이런 추세 이런 구간 좀 밀리게 되면 지속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속 관심을 갖고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백신 개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MS 오토텍
상장이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이제 자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다 빼버리고 KPM 테크. KPM 테크는 오늘 전량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장중에 뭐 이상한 이 공시가 하나 나왔죠. 이거 무슨 필름을 한다. 뭐 BTL 첨단 소재 플렉시블 배터리용 파우치 필름. 그러니까 또 말도 안 되는 또 뭐가 좀 나와서 이 재료가 나오려면은 치료제 관련된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뭐 전혀 다른 쪽이 나와서 그냥 이거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전량 매도를 하고 다른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얘도 빼고 앞타바이오. 아타바이오는 흐름 괜찮죠? 네, 한번 급락 나올 때 기다려 볼 생각이고요. 쉽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예스24. 예스24도 조만간 돌파 흐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래 눌린다든지 흐름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자, PSK. 네. 오늘은 폐기물주를 한번 봐보고 싶은데요. IS 동서라는 종목이 있어요. 지금 인선 ENT를 인수를 한 회사죠. 폐기물 회사도 되고 건설 회사도 되는데 굉장히 또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와서 신고가 영화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인선 ENT라는 종목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KGETS, KG 그룹 자체가 좀 종목군들이 좀 문제가 좀 많은데 이 박스권을 이제 걷어내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항상 윗꼬리를 달고 봐도 무너지는 모습인데 지금 버티고 있다라는 거가 좀 중요한 것 같고 며칠 더 버티고 혹은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을 치면서 올라간다면 네, 이제부터는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이 중공업 단지에서 나오는 산업 폐기물이라든지 의료 폐기물이 엄청나게 늘어난 데다가 폐기물 가격, 처리 가격이 굉장히 올라간 점이 이러한 폐기물 업체의 실적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밖에 2차전지 쪽 보면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이 있어요. 나노신소재라는 종목도 지금 추세를 만들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 얘도 신고가 영역까지 다 올라왔죠.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완전 바닥에서 움직이는 애들이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인데, 코스모 화학이 바닥에서 좀 치고 올라오는 좀 느낌이 듭니다. 뭐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영상이 좀 늦은 시간이라 늦은 시간에 또 시청해 주시는 회원님들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